네, 안녕하세요. 차탄석입니다. 자, HLB 너무나 힘드실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영상을 찍는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힘이 안 나실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또 찍어 드려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근데 정말 이게 제가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 새끼 주식도 모르면서 걱정하지 말라고만 하네. 이럴 수가 있어 좀 조심스럽긴 한데,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 거는, 결과적으로 이러한 하락들 계속 말씀드리지만 원래부터 HLB가 하던 패턴이고요. 지금 풋옵션도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가 여기 채권 사이트 들어가서 풋옵션이 이제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이쪽 보면 자, 일반 주식 관련 사채 부분에서 우리가 종목 전체 검색 자, 보게 됐을 때 이쪽에서 자, 여기서 개별로 들어가서 HLB 자, 이쪽으로 쳐야겠네요. 검색으로 HLB 38회차 요거죠. 3호 전환 풋옵션 이거를 검색을 하게 되면 자 지금 이쪽에서 조기 행사 옵션에서 자 366억 행사 비율이 61%예요. 그러니까 지금 570억을 가지고 있는 이 전환사채 세력들이 결과적으로 지금 구간에서 얼마요? 360억 366억 자 이것을 이제 풋옵션을 청구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식으로 안 바꾸고 돈으로 바꿔서 갈래. 지금 이 얘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만약에 이런 식으로 풋옵션 행사를 했다고 했을 때 회사가 현금이 있으면은 별로 상관이 없죠. 근데 지금 HLB 자체가 현금이 많이 비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뭐요?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그거거든요. 돈이 없잖아요. 회사가 돈이 없으니까 야 이거 풋옵션 들어오는데 돈이 없어? 야 그럼 이거 주주배당 유상증자 하는 거 아니야? 뭐 하는 거 아니야? 뭐 하는 거 아니야? 뭐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이러한 하락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는 현금을 무조건 확보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리파이낸싱 이 채권을 갚아주면서 새로운 채권을 발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전환사채에 관련돼서 조달을 거의 이제 안 할 거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풋옵션 행사가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회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풋옵션 행사가 되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다시 전환사채를 발행을 해서 리파이낸싱을 해서 이걸 갚아줬다. 우리가 낮은 가격에 전환사채를 발행해 주려는 게 아니다라는 인식으로 뭐요? 인식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근데 시장에서 리파이낸싱이 된다라고 하면 그래도 단기적으로 나올 수 있는 600억에 대한 풋옵션 청구, 오버행 유동자금, 유동물량, 그러니까 유동 부채에 대한 부분들이 해결이 되는 거죠. 즉 유상증자 가능성을 일축시키겠죠. 리파이낸싱 된다라고 하면. 그럼 결과적으로 지금 빠르게 나와야 되는 건 뭐냐면 회사 입장에서 솔직하게 현재 구간에서 임상에 대한 부분, FDA의 부분,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지금 당장 중요한 건 현금을 확보해서 어떻게 이 하락을 안정화시키냐 그 부분이 사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빠르게 리파이낸싱이 나오거나 제3자 별정 유상증자 100억이라도 들어오거나 아니면은 계열 회사를 2개에서 3개 정도 매각을 해서 현금을 1000억 정도 확보하는 이 그림으로 가거나 세 가지 중 하나로 가야 되는데 현재 가장 유력한 건 아무래도 HLB가 그동안 했던 성격상 리파이낸싱이 가장 유력하다. 또는 현재 구간에서 우리가 풋옵션 행사에 대한 날짜를 좀 볼게요, 여러분들. 자, 보시게 되면 자, 그림이 요건가요? 자, 보시면은 날짜를 볼게요. 언제 여러분들? 조기 상한일이 9월 8일이에요. 자, 지금이 8월 11일이고요. 조기 상한일이 9월 8일이다. 앞으로 한 달 남았죠? 그러면 제가 물어봤어요. 거래소에 물어봤는데 요 부분 자체가 이게 다 만약에 주가가 9월 8일 전에 예를 들어 8월 중순이나 8월 말에 주가가 올랐다. 그러면 이 시비권자들이 이 풋옵션에 대해서 철회할 수 있냐라고 했을 땐 회사랑 협의가 되면 철회가 가능할 거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 부분이 결과적으로 일단은 제가 전화를 해봤는데 아마 정확하겠죠. 거래소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면 이게 만약에 회사랑 합의가 된다라고 해서 주가가 올라갔을 때 만약에 풋옵션 행사가 안 된다고 하면 요게 결과적으로 12 물량으로 다시 한번 청구가 될 텐데 요 부분들은 우리가 단기적으로 또 뭐요? 오버행 물량 이슈가 또 있겠죠. 그래서 단기적인 주가 방어는 되겠으나
올라가면 풋옵션 청구가 안 되니까 장기 주가 방어 되겠으나 결과적으로 주식이 상장돼서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도 또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 대금 자체가 사실상 현재 구간에서 500억에서 1000억 정도만 나와준다라고 했을 때 한 100억에 대한 물량은 마이너스 1, 2%면 소화가 돼요. 그래서 이 부분들도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땐 차라리 주가가 올라가서 물량이 나오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 분명히 걱정 많으실 텐데 제가 걱정하지 마세요라는 말씀 드리긴 어렵지만 그래도 저도 최근에 51,500원 구간 그리고 4만원 중반 구간에서 분할 매수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들어가는 구간은 나름 항상 뭐요? 저점 구간에서 잡기 때문에 이번에도 분명히 추가 하락이 나오더라. 여기서 저는 저점이 잡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너무 큰 걱정하지 마셔라. 이게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회사가 작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과거에 항상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62,000원 하던 게 순식간에 3달 만에 얼마 갔어요? 26,000원 갔어요, 여러분들. 이게 말이 안 되지. 62,000원 하던 게 여기까지 빠지면요. 마이너스 56%가 빠진 거예요. 이 말이 돼? 9월 20일에서 언제까지? 자, 1월 20일. 즉, 4달 동안 주가가 마이너스 57%가 빠졌다고요. 말이 안 되잖아. 근데 이런 말이 안 되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주가를 또 어떻게 쓱 올립니다. 이런 식으로. 올려 주가를 또 끌어올립니다. 근데 보면은 여러분들 이때도 사채 물량을 매도하기 위해서 주가를 끌어올렸단 말이에요. 나노코박스 엮어서.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이렇게 공포감이 극대화되는 구간. 우리가 지금 이 장대 음봉 같은 게 마이너스 27%짜리잖아요. 그렇죠? 27%짜리 이게 한 번에 빠진 거거든. 근데 지금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이것이 지금 이 하락 자체가 한 번에 빠졌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냥 이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매를 한 번에 10대 맞을 거를 하루에 한 대씩 나눠 맞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이렇게 되면은 이 구간에서 이제 HLB 패턴을 알잖아. 사람들이 급락이 나오면 올라간다는 거 알기 때문에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고 위쪽에 있는 사람들은 털리지가 않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세력들 입장에서 여기를 가볍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한 번에 털어버려서 이 사람들이 안 털리면 이제 패턴들이 익숙해졌으니까 안 털리게 되면 뭐요? 다시 올리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지루하게 해서 그리고 회사에 최대한 이슈들을 알리지 않으면서 혼자 상상을 하면서 걱정을 하는 사람들을 털어내는 구간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제가 썸네일 보시면 알겠지만 자, 요 내가 본 미래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본 미래. 요게 뭐냐면 이 작가가 꿈에서 그러니까 이게 그거예요. 일본 책인데 타츠키루라는 사람이 쓴 건데 꿈에서 봤던 이 미래의 예언들, 그러니까 뭐 후지산이 터진다든지 지진이 난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코로나라든지 이 사람이 많이 맞췄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내가 본 미래라고 해가지고 이런 책을 냈는데 저는 이거를 조금 다르게 보면은 뭐냐면 자 진양곤 회장이 본 미래. 진양곤 회장, 이거 놀리는 게 아니에요. 진양곤 회장이 본 미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땐 진양곤 회장 같은 경우는 이 약에 대해서 성공에 대한 확신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 성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 진양곤 회장이 본 미래는 성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성공을 하지 못했을 때도 뭐예요? 빠져나갈 구멍들을 전부 다 만들어놨다라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진양곤 회장이 본 미래는 가남에 대해서 자신감은 있지만 실패를 되더라도 뒤에 다른 것들에 대한 준비를 계속적으로 함으로써 주가에 부양할 미래를 계속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어떻게 빠졌을 때마다 계속적으로 올라가죠. 빠졌을 때마다 계속적으로 주가가 올라갔죠. 이런 식으로 내려왔을 때도 올라갈 이러한 부분들을 항상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진양곤 회장이 본 미래는 제가 봤을 땐 청사진을 그리고 있겠지만 저는 어쨌건 진양곤 회장이 솔직하게 세력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무슨 미친 소리야 이럴 수 있는데 그냥 하는 게 일반적인 오너의 행동들과는 거리가 굉장히 먼 행동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뭐 세력인지 아닌지 모릅니다만 진양곤 회장이 하는 플레이 자체는 꾼의 느낌이 난다. 뭐 사기꾼 이런 것보다는 선수? 뭔가 주가 관리를 굉장히 잘하는 선수의 느낌이 나요. 그래서 진양곤 회장 같은 경우에는 진양곤 회장이 본 미래는
승인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고려를 하고 있지만 승인이 안 됐을 때도 빠져나갈 구멍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히 다 만들어 놨다 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분명히 힘든 구간이 맞고 괴로울 겁니다. 근데 결과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주가 그래도 올라왔을 때 대응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힘든 거 모르겠습니까? 여러분들 주식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닌데 힘들죠. 지금 구간. 그리고 한 번에 밀리는 것도 아니고 야금야금 밀리게 되면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회사에 문제가 있나? 내가 모르는 악재가 있나? 도대체 왜 빠지지? 이런 생각을 할 텐데 간단해요. 풋옵션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청구가 되니 그렇다라는 것은 유상증자가 나오는 거 아니야? 라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데 근데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왜냐면 신영권 회장이 유상증자 안 한다 했잖아. 승인받기 전까지. 근데 하면 뭐요? 진짜 한마디로 XX죠. 그러니까 이거는 안 할 것 같고 제가 볼 때 리파이낸싱이 가장 유력한데 근데 리파이낸싱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이 생각도 해야 돼요. 이게 8월 11일이잖아. 그럼 2026년도 8월 11일 1년 후면요. H7에 대한 모든 임상이 끝나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거기서 만약에 임상이 잘못되면 리파이낸싱 했던 부분들이 뭐요? 부분들이 전환 청구 행사가 안 되고 다시 풋옵션 행사가 될 텐데 그런데 회사가 돈이 없어요. 돈을 못 갚잖아. 그럼 그때 뭐 건물을 팔고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 사채 업자들도 불확실하기 때문에 리파이낸싱을 좀 하기 꺼려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HLB는 주가를 부양을 해서 뭐 해야 된다? 사채꾼들이 시비를 털게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서 저는 반드시 주가는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HLB가 또 어떠한 이슈로 인해서 갑자기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 개미들이 또 붙을 겁니다. 그 개미들은 또 물량을 넘기겠죠. 그래서 우리는 올라갔을 때 비중 조절하자. 내려갔을 때 힘들지만 좀 견뎌내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도 하락하는데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HLB 제가 이렇게 하면은 개미가 안 털릴 것 같아서 영상을 안 찍으려 했으나 걱정하시면 많을 것 같아서 영상 찍으니까 제가 구독, 좋아요 눌러달라고 하기도 죄송하네요. 주가 많이 밀려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영상을 잘 보시고 좋아요 누르고 싶으면 누르시고 말고 싶으면 말면 좋겠습니다. 눌러주면 좋겠죠. 그래서 HLB 텔레그램방 아직 안 들어오셔서 제대로 대응 못하고 있다라고 하시면 제가 걱정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H라고 남겨주시면 입장 도와드릴 거예요. 그냥 희망 회로로 HLB 존버해라가 아니라 정말로 저는 현실적으로 2018년부터 정확히 제가 HLB 추적 관찰한 건 2020년대부터지만 이런 흐름들이 한두 번 이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상황과 지금 상황이 다르다라고 하지만 크게 다른 건 없어요. 시비에 대한 부분도 사실 항상 하던 거고요. 돈은 땡겨오면 되는 거고요. 임상은 기대감 만들어내면 되는 거고요. 달라진 게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제 입장에선 그러니까 이 부분들 같이 대응하시려면 010-9201-6329 이쪽으로 H 남기셔서 텔레그램방 들어오시면 제가 입장 도와드릴 거고요. 추가적으로 우리가 뭐 LNG 관련주 한국카본 150%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ESS 관련주 한중 NCS 최근에 70% 올라갔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히든 종목 드리고 있는데 우주항공 관련된 부분들도 10월에 이벤트가 있어서 스페이스 X 관련주 요거를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요거까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HLB 잘 집중하셔서 대응하시고 나중에 HLB 잘 분할 익절하시거나 분할 손절하셔서 비중만 좀 조절하라는 거예요. 비중 조절하신 다음에 스페이스 X 관련주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스페이스 X 관련주는 또 뭐냐면은 자, 스펙스 X 관련주고 2025년 흑자 전환을 한 회사기 때문에 앞으로 뭐요? 앞으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는 기업이고 우리가 지금 날짜가 8월 10일이거든요. 10월에 이벤트가 있습니다. 우주항공 관련된 이벤트들이 몇 가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적으로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딱 매집을 하고 넘어갈 종목이에요.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이 비중, 사업 비중을 보면 위성 사업 관련된 부분들이 어떻게 비중을 보시면은 매출이 23년도 85%, 24년도 91%, 25년도 94%, 즉 위성 사업에 대한 비중이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전문적인 위성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번 분기를 보시게 되면 뭐 했어요? 흑자 전환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간단하게만 보여드리면 자, 요 그림을 잠깐만 보실게요. 자, 우리가 밑에 구간 잠깐만 보게 되면 우리가 이번에 흑자 전환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 영업이익에 대해서 흑자 전환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본격적인 성장 궤도에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잠깐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구간에서 엄청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단기적으로 3배 정도 올랐습니다. 3배 정도 오른 이후에 계속적으로 1년, 2년 동안 하락을 하고 최근에 작년부터 다시 한번 거래량이 들어와서 올라온 상태예요. 그리고 이 구간에서 박스권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흐름이 왜 좋은 흐름인지 모를까봐 제가 주봉의 흐름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현 구간에서 잘 보셔야 돼요. 자, 고점을 찍고 주가가 내려온 상태에서 하락하는 흐름을 돌렸죠. 돌린 상태에서 뭐예요? 이게 박스권이잖아. 박스권인데 저점을 높이는 박스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구간에서 뭐예요? 흑자 전환. 중요한 사실은 이때도 적자였고 이때도 적자고 적자입니다. 근데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어디? 아직도 이 박스권에서 중심의 위치가 되고 있다. 자, 근데 저점을 계속적으로 높이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매수 타이밍은 이 사이 구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까지 우리가 단기적으로 모으고 우리가 전고점 구간 넘어가는 이 자리와 이 자리에서 분할 익절하고 슈팅할 때 나온 물량 전부 다 쳐내는 방식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이 이 종목 스페이스 X 관련주 관심 있다 라고 하시면 위쪽에 번호 010-9201-6329 이쪽으로 X라고 X 또는 우주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제가 요거 무료로 보내드릴 테니까 꼭 체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위쪽 번호 010-9201-6329 이쪽으로 우주라고 남기시면 제가 요거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